자, 사과 영세, 멋내다가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김재석, 윤희수, 나경원, 이건 그냥 뛰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놀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그 띄우고 결국은 그 카드는 권영세 카드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 권영세 의원은 뭐 제가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장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장점이라는 뭐냐면 두루두루 모든 사람 이거 뭐 이렇게 이 거슬리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이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한 타입은 딱 두 가지예요. 권영세 같은 타입 아니면은 돌쇠 같은 뭐 이정현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막 누나 하고 막 부르는 윤상현. 네. 응? 폭탄 주지 말아봐요 누나 뭐 이러는 이제 이 한성교 뭐 이런 타입. 그러니까 딱 두 가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영세는 이제 집이 이제 아버지가 경찰서장이고 아주 부유하게 이제 자라났고 또 이제 부인이 이 YS 때 이 사정수석 하던 사람의 따님이고 하피스트예요. 하피스트 여러분. 그랜드 하프라고 이 하프는요 엄청나게 이렇게 돈 많은 집안이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기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하프를 갖고 있다면은 저희 때는요 그냥 대학교 들어갔어요. 하프 갖고 있으면. 그리고 하프는요 아니 우리가 보면 첼로라든가 첼로까지는 이렇게 메고 다닐 수가 있죠. 근데 하프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차량으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량비나 뭐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메이징하게 부자가 아니면은 하프로 못하죠. 부인이 하피스트예요. 그리고 아주 미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영세 이 분이 늘 이렇게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별로 그런 장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방자치제 선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 뭐 도의원, 군의원 이런 거를 이제 올립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권영세 이 의원이 그 이제 말하자면은 공천심사위원장 서울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들이 저기 시의원은 추미애 해주고 그리고 이 구의원은 그 저기 뭐야 황운하 해주고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줬어요. 사실은 이제 뭐 결격사유가 있고 뭐 음주운전 뭐 범죄 이런 게 있더라도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의 뜻대로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니 뭐야 이런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구당 그 위원이나 이 국회의원이 자기의 몸종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위원장들에게는 좋은 평을 받았지만은 거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영세 의원은 또 이제 워낙에 이제 집이 부자고 뭐 또 이 상류층에 이게 있으니까 정말 옷을 잘 입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무지 써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면은 그냥 쭈르르 윤기가 떨어져요. 그냥 다 고급 옷 입고 그리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별명이 스타일리스트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자기 의견도 잘 안 내요. 그래서 바텐 영세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칵테일 영세라는. 이 바텐더가 막 칵테일 하는 것처럼 두루두루 쉐킷 이렇게 해갖고 네 그래서 쉐킷 영세라는 아니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근데 별명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정말 이 비대위원장까지 됐습니다. 권성동이가 시켜서.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성동이와 영세, 권투가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지들이 뭐라고 사과를 함부로 합니까? 뭘 잘못했다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비상계엄 저는 10번이라도 내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 민주당의 폭정, 네? 예산안
저렇게 쥐어틀고 대통령 특활비 82억을 빵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한고래 시추 사업 이것도 내 8억 원 8억 원 갖고 뭘 합니까? 아주 문재인이는 그렇게 펑펑 써가지고 네? 그 돈을 또 정수기한테까지 줘가지고 그 돈을 정수기가 쓰리쿠션으로 문다혜한테 6천만 원을 꽂아 넣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원이라고요?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해야죠. 대한민국을 이중형으로 만든 시민단체 너희는 사과해라. 민변 사과해라. 정교조 사과해라. 민노총 사과해라.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뭐 저는 그런 현수막 있잖아요. 국민의힘 현수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눈을 질끈 감아요. 저것들이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멋내다가 얼어 죽는다고 어디까지나 스타일리스트 이 짓 하다가 권영세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동사를 시켜야죠. 누구는 지금 추운 거 몰라가지고 감기 드는 거 모르고 코로나 무섭지 않아가지고 남태령에서 트랙터 몰고 6.25 때 탱크문 북한 별회군처럼 용산으로 쳐들어오는데 그 밤중에도 다 뛰쳐나갑니다. 누구는 춥지 않아서 그럽니까? 그날은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는 코빼기도 안 내민 겁니다. 오세훈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과를 하겠다? 대국민 사과를? 와,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네, 정말 한동훈에다가 네? 이러니 한동훈 뒤에 있는 시진핑이 네, 이재명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팍 늙었습니다. 오죽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와, 안정택한 여당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되자 대국민 사과 검토?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 국민의힘의 행보에 진짜 지지를 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줄 아나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를 한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웃기게 나가면은요, 여러분, 어떤 시점에 우리가 딱 결단을 내려서 진짜 자유통일당이라도 우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자통당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자통당 뭐 잘 몰라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치가 떨려서 이혼을 하고 탈당을 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서 벼르다 살다 참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탈당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좀 두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입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씨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과하기만 해보세요. 그리고 사과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나중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이게 저희 이제 여옥대첩에서도 이 권영세한테 조화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옥대첩 단톡방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네이버 카페 치시고 여옥대첩 들어가시면은요, 네, 나옵니다. 거기에 이 꽃 보내는 거, 이 주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영세야, 대국민 사과하면 정치 퇴출이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 일동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네, 이 근조 조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화화는 아닙니다. 화화는 축하한다거나 뭐 격려한다거나 뭐 지지한다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또는 뭐 김용환 장관 또 한덕수 총리에게 보내는 거고요. 이 액팅 프레지던트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보내는 거고요. 이 권영세 이분한테는 조화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한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 뭐 여러분들 어떤 글씨를 넣어야 되느냐 고민되시면은 저희 여옥대첩에다가 이 조화 이래가지고 보내시면은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구호를 저희는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영세 사과하면 끝장이다. 누구 마음대로 사과를 하냐. 배지 떼고 사과해라. 등에 칼 꽂은 건 한동훈이로 족하다. 사과하고 나서 상납이 끌어들이냐? 대통령이 법대로 했는데 왜 사과하냐? 당원들 눈에 피눈물 흘리는 사과가 웬 말이냐? 사과한다? 그래? 어떻게 되는지 원 없이 보여줄게. 웰빙 정당도 모자라 사과 정당이냐? 사과하면 국민의힘 끝이다. 사과 영세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사과 권영세 이 갈린다. 네, 여러분 저도 좀 교양 찾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교양 찾을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화의 이 문구는 원색적으로, 네, 뜨겁게 선정적으로 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권영세 이 의원은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통일부 이 장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줬죠. 그리고 주중대사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 퍼포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중대사를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낙선을 해가지고 주중대사 하면 4강 대사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 다음이 주중대사예요.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랄까 친중이 좀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당 대표였을 때 중국을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때 대변인이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중국 사람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혼을 빼놓는지를 딱 본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조호대에서 탕주시안이라고 중국에서는 상무위원이 있어요. 이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무위원은 말하자면은 총리가 1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리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생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상무위원회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장만한 사무실 주고요.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탕주시안이 그 상무위원 중에서도 거물인데 탕주시안이 조호대에서 거의 뭐 한 50평쯤 되는 아파트 같은 그 방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정말 산의 진미를 다 차려가지고 이렇게 내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탕주시안이 우리 중국 인민들은 이 콜라를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레몬을 넣든가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감기 뚝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또 그거를 친히 이렇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말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얼굴이 너무 좋다. 관상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꼭 되실 분이다. 그리고 우리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날 고대하겠다.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볼이 그냥 발그레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무섭다. 그래서 이제 이 호주에서는요, 중국에 말하자면은 정치인들이 가든지 이러면은 지나친 호의나 과도한 이 식사를 거절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혼을 빼놓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도 중국인들이 너무나 아주 과하게 은혜를 또 과하게 선물을 하면은 그거를 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죠. 제가 지금은 액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알기로는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30불, 25불에서 30불이 넘는 이 선물은요, 무조건 국가에다가 바치게 돼 있어요. 받아오되 국가에다가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받되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뭐 호주라든가 뭐 뉴질랜드 같은 이제 작은 나라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게 막 섞이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호주, 이제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요, 중국에게 이미 먹혔어요. 캐나다도 밴쿠버가 이제 뭐 홍쿠버 됐죠. 그 다음에 중국 뭐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호주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뉴질랜드도 그렇고 뭐 대학생들도 너무 많이 오고 뉴질랜드에서는 뭐 일단 중국 인구가 너무 많고 걔네들이 경제를 다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와 호주에 뭐 우유라든가 뭐 버터, 치즈 이거 다 중국에다가 수출하니까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루도 총리가 이제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죠. 캐나다는 미국의 하와이 다음에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떠냐. 그러자도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는 엄청나게 말하자면 이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캐나다가 동생 국가 뭐 이렇게 하지만은 무슨 경기를 뭐 농구를 한다든지 뭐 풋볼을 한다든지 아이스하키를 하게 되면 정말 때려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진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욕을 받고서도 이 트루도 총리가 찍소리도 못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미국이 캐나다의 관세를 높여주면은 캐나다 경제가 완전히 이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지은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스틴 트루도의 아버지는 또 이제 캐나다의 총리였죠. 수상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엄청난 친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동상을 세워준 것도 이 중국 자본이 세워줬어요. 그 캐나다의 한 대학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주스틴 트루도의 그러니까 모금 파티라든가 뭐 이렇게 도와주는데 중국계가 엄청나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트루도 총리하고 중국계하고는 이게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한 게 드러나가지고 그 특별 보고를 이 총리가 받아가지고 다 조사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끈끈한 대를 이어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일부러 그렇게 냉정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도 찍소리를 못하고 갔잖아요. 아니 캐나다가 미국의 뭐 51번째 주가 되라 하면은 캐나다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짓을 캐나다에서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자본, 또 중국 학자, 그리고 캐나다에 무수하게 와 있는 중국 이민, 그 다음에 결혼으로 여기에 눌러앉은 캐나다 사람과 뭐 중국인과의 그 매칭. 아주 지금 중국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영세 친중 대사, 근데 가서 1년 동안에요. 뭐 우리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산업기술, 왜냐하면 중국이 여러분 지금요 미국한테 얻어 터지고서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중국은요 하위 기술은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AI를 비롯해 갖고
그 고단위의 반도체 이런 건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기술 이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안심하실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 경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 경제 죽이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을 누가 얻겠습니까? 첫째는 일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곤란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한국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 외교가 큰 몫을 한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된 거는 여러모로 한국에는 굉장한 행운이 아닌가. 저는 물론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이거 한국의 미래를 봐서는 트럼프가 꼭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친중 기간 동안에 죄송합니다. 중국 대사 하는 동안에 이 권영세 뭐 한 게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할 일이 많죠. 통일부 장관 할 때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적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인 대통령 뭐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삐딱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갈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온 힘을 다해서 중국과 싸우고 그 다음에 중국의 뒷배를 믿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데 이 권영세 이 통일부 장관은 뭐 했습니까? 이제 우리 다 북한 방송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개방을 해야 된다. 뭐 임종석이한테 무슨 부탁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텔레비전으로 북한 방송을 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임종석이가 하는 북한 문화협회 여기에다가 맨날 로열티 줘가지고 그거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또 인민일보 노동신문도 우리가 다 보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과 영세 멋내다가 얼어 죽는다. 사과하기만 해봐라.